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공동주택 시설 개론 생기초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시설 개론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혹시 풀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처음 들어보셨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뭐 대전이나 대구, 부산 이렇게 대도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론과 기출을 매칭한 합격에 가장 적합한 강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본 어느 정도 사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설개론 보면 용어가 어렵죠. 그 용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경험과 제 경험이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늘 경험해보는 사례 매칭한 합격이 쉬운 이런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5만 가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교재, 와, 두껍습니다. 프린트 많이 줍니다. 이거 다 갖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힘듭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딱 60점에서 70점 사이, 그죠? 100점 맞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5만 가지 없이 필수 포인트로 매칭한 합격의 필수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오셨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겠냐고 궁금해 하셔요. 왜?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살살 말씀해 드리고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가요. 물론 이 퀴즈에 대한 답변을 다 말씀하시긴 하지만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양방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의 전문 강의 바로 누구? 김건일입니다. 누구라고요? 김건일.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생기초 이론입니다. 이런 관련되는 목차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늘 그렇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 공부에 대한 과목을 어떻게 편성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뭘 보겠다? 시험의 특성을 알아보자. 두 번째, 뭘 알아보자? 구조 파트 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설립 파트를 알아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 드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공부합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바로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부 파트 세 장이지만 각각 기출과 매칭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다음 우리가 여러분의 학습 목표는 바로 뭘까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맞춰야 되죠? 지금 현재 무슨 과목 공부하는 거죠? 시설개론. 공동주택 시설개론인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뭐라 할까요? 시설개론이라 하자. 그럼 시설개론의 전문 강의 누굴까요? 김건일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론과 기출이 같다 그러면 예스예요. 근데 이론과 기출이 틀려? 의미가 없죠. 왜? 엄청나게 많은 이론 공부하면 뭐 합니까? 기출문제 안 나와. 사실 기출문제 나오지 않는 걸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공부 실력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론과 기출이 떨어지는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득점을 받을 수 있고 득점 받겠다는 얘기는 합격도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이론 학습은 기출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있겠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예,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1차가 뭐고 2차가 뭐고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시험을 한번 보셨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생기초니까, 그때 우리 시험은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에 3과목이 있습니다. 3과목?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과목이 뭘까요? 공동주택 시설개론이죠.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그럼 이 3과목을 보면, 과목별 4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40점 미만은 과락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락이 있습니까? 과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것은 어떤 포인트 없이 학습하다 보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나는 시험장 갔더니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거 전혀 모르는 것만 나왔다.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기출문제 유형이 뭔지를 적절하게 알아야지 과락도 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그럼 합격이죠.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2차 과목이 있어요. 2차 과목은요, 여러분들, 상대평가예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은 여러분이 좀 받아쓰기 연습처럼 글씨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와 2차가 있어요.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과목이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설개론이라는 얘기를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럼 왜 시설개론이 중요할까? 아니, 사실 전 생각이 그래요.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왜 시설개론이 정말 중요할까? 그러면 일단 1차 과목이죠. 그런데 말이죠. 2차 실무에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설개론은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공부하실 때 딱 되면 시설개론 공부를 많이 못하시면 또 어떻게 돼요? 2차가 버겁되는 거예요. 왜? 시설개론에 관련되는 연관된 부분이 실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1차 시험 과목 중에 2차와 그렇게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할 만큼 연관성 있는 과목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어느 과목? 시설개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자, 우리가 그 중요성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 좀 첫 번째 1차 시험 필수 과목인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2차 시험 과목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시설 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설 개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축 구조, 하나는 건축 설비. 이 두 과목을 합한 게 시설 개론인데, 이 개론이라는 게 뭐예요? 넓게 펼쳐진 이론이니까 정말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시설 개론 같은 경우 굉장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일정할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 개론 문제의 시험 문제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설개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쵸? 파도를 칩니다. 파도를 치니까 자, 그럼 어떨까? 계속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가진 않고요. 계속 내려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상 난이도가 있고, 약간 떨어지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 어떻게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약간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또 파도가 높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뭘 얘기해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 가장 기출 빈도가 늘 일정한 이곳을 건드려야지 안정된 득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냐면 어떤 분 이쪽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한도 없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는 많이 했으나 그렇죠? 득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득점을 될 수 있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공부 방법 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늘 공부하다 보면 뭐야? 암기를 많이 했어요. 난 암기를 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암기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나는 암기는 잘 못해도 이해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연세가 들고요. 경험이 풍부해지면 이해력이 높아져요. 그래, 이해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겠죠. 이해와 암기를 병행한다. 뭐라고요? 이해와 암기를 병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두 개를 병행해야 되냐면 암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숫자. 그렇죠? 우리 법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을 그냥 이해한다고 될 게 아니라 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지적인 내용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수하게 많은 걸 더 암기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뇌 구조가 있어요. 뇌 구조. 이 뇌 구조 중에 보면 기억과 망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은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기억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손 안 드신 분이 있네요. 뭐라고요? 망각? 자, 망각이 중요하다. 맞아요. 망각이 중요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비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망각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는 뭐가 중요해? 기억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볼 때 기억을 더 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나왔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선 많이 보고 다시 보고 누구? 시설개론 김건일. 많이 보셔요. 저 많이 보시면요 점수 저절로 올라갑니다. 왜? 여러분 공부할 때 아니 한 번 보고 기억을 해? 기억 못해요. 두 번 보고 기억 못해? 못해요. 여러 번 보다 보면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기억하는 건 한 번만 보지만 자 기억이 안 난다. 두 번, 세 번 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두 번, 세 번 보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수업은 한 번에 끝나지만 지금 강의가 계속 우리가 무한반복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공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반복이라 그래요. 반복. 왜? 여러분이 지금 건축 전공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군요. 자 설비 전공하셨다. 네 맞아요. 이 건축이나 설비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설개론이 한쪽 파트가 구조고 한쪽 파트가 설비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은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거와 관계없다. 난 무관없다. 나는 시설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어. 이런 분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반복을 많이 하시면 어느 순간은 여러분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시설개론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넓게 펼쳐진 이론이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는 50%가 나오는데 그 구조가 뭐냐? 인체로 따지면 뼈대. 여러분이 뼈대 있죠? 이렇게 뼈대. 사람의 몸을 딱 따지면 뭐라고 그래요? 이 뼈대와 신경계통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는 뼈대고 설비는 여러분의 각종 신경계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경계통. 아, 그렇구나. 이 구조는 이 건물의 뼈대 있죠? 여러분이 건물의 뼈대 볼 수 있다, 없다? 잘 못 봐요. 왜 못 봐요? 이 뼈대에 옷을 막 입었어요. 살도 덮여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신축 공사장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뼈대가 서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게 뼈대라고 하는구나. 이 뼈대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게 구조고, 각종 신경계통에서 공부하는 게 설비구나. 이 두 과목을 합성한 게 시설개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의 특성이 어떨까요? 그러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기출에서 60에서 75%가 나오고요. 신규에서 25에서 40%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규 문제가 굉장히 신경이 써요. 왜? 듣보잡하던 문제가 나와. 정말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통상적으로 뭐다? 60% 정도인데 60%? 그때 신규가 40% 나오죠. 그러면 일단 이때는 좀 어려운 문제고 기출이 75가 나왔고 신규가 25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파도를 탄다고 했어요. 파도. 이 시험 문제는요. 파도를 타. 이 파도를 타는데 이때 처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렇죠? 나왔는데 되게 어려웠어. 어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 공부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답은 문제는 요렇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다음에는 그죠? 그다음에 이때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뭐가 돼? 어려운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내가 공부한 것만 다 나왔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 기출은 최소 60%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60%라는 것은 여러분이 최소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시험장에 가면 심리 싸움이에요. 와 이거 나 배우지도 않았어. 이거 뭔 소리지 이거. 야 이거 뭐 교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강의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잘했나 보다. 나만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아는 건 60%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가요? 아는 거를 좀 못 하시는 거예요, 실수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시험장 가시면 전 무조건 이렇게 해요. 아는 것만 체크해 보세요. 아는 것만. 아는 거에 다 답이 있어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출제 소스를 보면 시설개론이 어렵다는 게 자 설계 기준, 시방서, 관계 법령, 규칙. 규칙에 또 뭐가 있어요? 법령이나 규칙 중에 별표 규정이 있어요. 별표. 사실 별표 규정은 거의 보지도 않죠. 이런 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문제 맞추라고 하는 거,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틀리라고 하는 거. 그 틀리라는 하는 거에 염두를 두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적절히 공부했느냐? 이게 훨씬 더 합격의 좌우가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틀리라고 하는 걸 우연치 맞췄다고 해서 공부 잘한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맞히는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그냥 때려잡았는데 맞힐 수, 이건 운이죠. 그렇죠. 운도 좋으신 분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실수하지 않고 60점을 그 다음에 플러스 10점, 70점 정도, 60점에서 70점 정도를 득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출과 신규 중 어디를 공부해야 될까요? 어디? 신규. 기출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새로운 것들은 살짝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많이 빈도가 높았던 거. 그다음에 신규는 뭘 얘기할까요? 앞으로 예상 문제가 있어요. 이거 예상해. 이런 것들 많으면 어떨까요?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출은 뭐라고요? 기출은 핵심이다. 다시 뭐라고요? 기출은 그렇죠.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활 쏴봤나요? 활. 자, 양궁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맞춰야 될까요? 어디를 맞춰야지 적절하게 우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양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양궁할 때 뭐를 해야 돼요? 뭐 심호흡을 하고, 자, 목표를 잘 봐야 돼. 쫙 쐈습니다. 빡! 10점 딱 나왔어. 어떻게 될까? 남이 관역에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관역에 맞춰야 되고, 일단 10점에 가까운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은 빈도가 나온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끔. 근데 한 번 나오고 나서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그냥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확률상, 그죠? 그 시간에 뭘 공부해라? 여길 공부해라. 근데 가끔 보면 공부해서 정말 이러신 분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될 부분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그죠? 개인적인 글쎄 뭐 관심이나 개인적 흥미일 뿐이지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시험에 도움되는 건 뭐야? 이렇게 기출 빈도가 높은 쪽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보듯 정확하게 그 상대방의 관역을 봐야지 남의 관역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턱걸이. 여러분 턱걸이 아니면 그 매달리기 몇 개나 하실 수 있나요? 자, 한 10개 좀 해볼까요? 10개? 10개? 그쵸? 자, 5개? 그쵸? 4개, 3개, 2개, 1개. 그쵸? 예, 하나도 못하는 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초용장 가가지고 매달리잖아요. 잘 안 돼요. 매달리기 해보잖아요. 잘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틀리죠. 어떤 분 딱 봤을 때, 되게 이렇게 기골은 좋아 보이지 않은데 막 턱걸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사람들, 야, 부럽다 생각할 거예요. 그죠? 지나가면서. 그죠? 어떤 분은 또 매달리기 하신다고 막 엄청 힘을 쓰고 있어요. 그죠? 봤더니 30초 넘었대요. 와, 엄청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턱걸이 몇 개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도 못 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저도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3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10개, 10개까지가 합격이라고 치자고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소시적인 그랬다. 그렇죠. 소시적인 다 10개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연령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턱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틀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턱걸이 10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턱걸이가 이렇게 멀어? 힘들죠? 여기다가 제가 의자 하나 놔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의자 놨습니다. 저 몇 개 있어요, 지금? 5개도 하잖아요. 6개도 하고, 그죠? 저 이렇게 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턱걸이 하면 됐지? 제가 의자 놓다 안 놓다 관계없죠. 제 시력에는 공부는 바로 여러분의 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그렇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원해주고, 여러분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탁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기출 예시인데, 우리나라 학교 어디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주로 가구식 구조일 것이다. 어때요? O예요, X예요? O. 응? X? 예. 자, 우리가 지금 가구식이다라면 가구식이 잘 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파트에 가구가 많아서 가구식일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아파트는 주로 학교나 아파트는 뭐라고 해요? 일체식 구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체식 구조. 근데 안 따라하신 분이 있어. 그죠? 어떻게 알았냐고. 저 대구에서 하신 분이네. 그죠? 야, 그죠? 근데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아니, 왜 안 따라하세요? 하라고 하면 따라해야지. 왜? 여러분 따라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정말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입에서 자꾸만 나오다 보면 이게 뇌를 자각하고 시험장 가서 기억을 나거든요.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따라하라는 거. 자, 무슨 구조? 아파트는
일체식 구조예요. 대부분 일체식 구조입니다. 물론 일체식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체식 구조예요. 학교 일체식 구조예요. 일체식. 일체식이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나라 아파트의 난방 방식. 자, 요걸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온수 난방 방식이다. 오, 손 들어서 맞았다. 자, 안녕하세요. 야, 그죠?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막 손을 막 들었어요. 그죠? 자, 온수 난방 방식. 야, 그래도 그 퀴즈에 한 문제 맞췄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순간.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닌데요. 갑자기 기분이 되게 나빠. 아니, 지금 생기초 이름 계속 들었나 봐. 저 선생님은, 저 교수님은, 아니, 우리 집에 뭐라 그래? 난방, 온수 난방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 뭐, 갑돌이 씨, 뭐, 울돌이 씨, 그죠? 김씨 아저씨, 뭐, 그쵸? 박씨 아줌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 온수 난방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난방 방식은 온수 난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난방일까요? 복사난방. 뭐라고요? 복사난방. 다시 뭐라고요? 복사난방. 그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사난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 우리 온수난방은요. 온수난방, 증기난방 얘기할 때는 라제타라고 들어보셨죠? 방열기. 우리 그 건축 파트에서 설비 전공, 설비 유형을 구분을 할 때 라제타가 있는 난방 방식은 다 우리가 대류난방이다 하는데 대류난방의 대표적인 게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이고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주로 판넬 히팅, 바닥에 공급되는 온수를 깔아주는데 그 난방은 대류죠. 대류.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를 이동시켜서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자파 형태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계속 열을 보내주는 복사식 난방이에요. 무슨 난방? 복사식 난방. 이 복사식 난방은 매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 다시 뭐라고요? 매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뭐라고요? 매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복사난방이에요. 온수난방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요. 막 친구가 만났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아파트 온수난방 아니래. 그럼 뭐래? 복사난방이래. 누가 그래? 시설기론 생기초. 그죠? 이론에서 설명드렸대. 그럼 뭐야? 시험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는 좌굴이 어렵다. 좌굴. 이 좌굴이 뭘까요? 좌굴은 뭐냐? 자, 이렇게 누군가 힘을 가하면 제가 세장하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게 좌굴이라고 그래요. 휘어지는 거.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휘어지면 좌굴이고, 이렇게 휘어지면 우굴이죠? 그게 아니라 자구는 어느 쪽 방향을 휘어지든 얇은 부재에 힘을 가하면 이렇게 휘어지는데 얘가 좌로 휘든 우로 휘든 좌굴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철구고전 좌굴이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 왜? 철구는 너무너무 얇아요.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얘가 좀 휘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좌굴. 뭐라고? 좌굴이라고 그래요. 좌굴. 철구는 왜? 얇게 만들어. 이 부재를 얇게 만드니까 이 부재에 힘을 꽉 주면 꺾여지는데 그걸 뭐라고요? 좌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 파트의 구조 유형, 그림으로 보는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가구식 구조라고, 이 가구식. 목조 있죠? 나무 같은 걸 잇고 짜고 하는 이런 타입을 가구식이라고 하고요. 돌 있죠? 돌이나 벽돌을 쌓아 올리면 이 조적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철근 표시를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철근 표시하고 삼각형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걸 뭐냐? 철근 콩트 표시 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빗금 3개 그리고 동그라미 같은 거 그리면 뭐라고? 철근 콩트 구조를 표시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일체식 구조라 그래. 왜 일체식이냐? 기둥과 보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 기둥과 보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식 구조라고 해요. 그럼 왜 하나가 가능하냐 그러면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콘크리트가 뭘까요? 자, 콘자만 쓸게요.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시 모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물시 모자. 다시 뭐라고요? 물시 모자. 물과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섞은 걸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물이 들어가죠. 물과 시멘트가 화학적 반응을 해서 반죽 상태가 돼요. 이 반죽 상태가 딱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이렇게 물과 시멘트의 반죽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딱딱해지는데 딱딱해지는 거를 경화라고 하고요. 경화가 되면 반죽 상태에서 경화가 되면 하나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면 인공돌처럼 하나의 돌이 된 겁니다. 형상이 그 골조 뼈대 모양의 돌이 하나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가세가 나오죠. 가세가 뭘까요? 요런 부재 있죠? 요런 부재를 다 가세라고 해요. 이 가세는 뭐냐면 가세라는 건 기울어진 부재예요. 만약 가세가 없으면 어떨까? 가세가 없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힘을 가하면 얘가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세는 변형을 방지하는 부재다. 자, 뭐라고요? 변형을 방지하는 부재다. 어떻게 한다? 기울여서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는 뭐냐? 시멘트 모르타르는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만 섞으면 시멘트 모르타르로 하고요. 시멘트 액은 뭐냐면 물과 시멘트만 섞으면 모래가 안 들어가면 시멘트 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기론, 생기초이론이니까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 직문 보면 막 모르타르 나오고 시멘트 액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액이 있는데 약간 재료가 다르죠. 그러니까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다 섞으면 콘크리트고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까지 섞으면 하니까 모래까지 있네. 모르타르 또는 몰탈. 발음에 따라, 그죠? 이 모래까지 있네, 모르타르. 모래가 빠지면 액이야, 액. 그쵸? 시멘트 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의 분류인데, 이 가구식 구조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보셨죠? 가늘고 길죠? 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다라고 했고요. 부재의 접합부에 따라 구조 강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구조 같은 경우는 옆에서 미는 힘, 자 아까 그림 그렸죠? 이렇게 이음과 마침이라서 얘가 젓가락 있죠, 젓가락. 여러분 그 짜장면 드시고 뭐 짬뽕 드시는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을 이렇게 여기다가 젓가락 사이에 핀으로 딱 꽂아 보세요. 핀으로 꽂아보면 구조 골조처럼 형성이 돼요. 이 젓가락 4개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젓가락 4개 핀을 꽂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힘을 가하면 어떨까? 얘가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젓가락을 또 긴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하면 그 다음에 힘을 줘도 강성이 커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재의 뭐에 따라 지금 접합부에 따라 구조 강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는 뭐라고요?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다. 부재의 접합부에 따라 구조 강성이 결정된다라고 하고요. 이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나 블록 같은 것들을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블록과 벽돌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럼 블록은요,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그 지우개 있죠. 학교 다닐 때 분필 지우개에 말하는 게 이 벽돌이고요. 블록은 좀 큰 거 있죠. 좀 큰 사이즈. 큰 사이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 블록이라 하는데 이 벽돌이도 구멍이 갈 수가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벽돌과 블록은 어떤 차이다고요? 사이즈, 규모가 좀 커요. 사이즈가 큰 게 블록이에요. 좀 작은 게 벽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붙이죠. 뭘로 붙일까요? 요걸 붙일 때 뭘로 붙일까요? 방금 전에 뭘 공부했어요? 시멘트 모르타르. 뭐라고?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 뭘로 만들었죠? 물과 시멘트와 모래로 만들었죠. 이 세 개를 합하는 게 시멘트 모르타르니까 이 조적식 구조는 벽돌과 벽돌 이런 사이사이 물로 시멘트 모르타르로 이거를 뭘로 이용해서 접착제 또는 결합제로 활용해서 구조를 만들어 주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횡력 옆에서 밀 때는 불리하대요. 왜 그러냐면 이 벽돌이나 블록은 싹 올렸지만 위에서 밑으로 힘을 가하는 데는 좋지만 옆에서 밀면 툭 넘어가요. 그래서 횡력은 뭐냐? 옆에서 미는 힘. 뭐라고? 옆에서 미는 힘은 불리한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는요, 그죠? 보통 라멘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벽식 라멘 구조가 있는데 이걸 다 일체식 구조라고 그래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겠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하나로 고친 겁니다. 하나로 고친 것 일체식 구조로 하고요. 그럼 아파트 그렇죠? 이 구성 양식 지금 세 가지 있었죠. 몇 번에 속할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1번. 1번. 2번. 3번? 당연히 3번이죠. 왜? 이미 아까 물어본 문제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본 문제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 학교나 아파트는 보통 뭘로 만든다? 일체식 구조로 만든다고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난이도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습식과 건식은 약간 틀려요. 그쵸? 자, 시공과정상 물을 사용하면 습식. 시공과정상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식. 조립식은요,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 갖다서 단순하게 조립하면 조립식 구조고요. 현장에서 알아서 생산하는 구조를 현장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 속할까요? 두 개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선택했을까? 1번과 2번이에요. 어떤 분은 3번과 4번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야, 이거는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보다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습식과 대비되는 게 건식이죠.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는 뭘로 만든다? 대부분 콘크리트로 일체화시킨다고 했었죠. 그럼 뭐가 돼? 습식공법. 이렇게 습식 구조가 될 거고요. 일체식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만들었어? 현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이 우리나라에 주로 만들었던 아파트가 되거든요. 근데 왜 두 개를 선택하라 했을까? 그렇죠. 습식공법을 하고 현장식을 하니까. 그런데 2번과 3번은 뭐냐면, 자, 조립식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끔 여러분 PC 아파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보면 야 무슨 PC 아파트가 몇십 년 돼가지고 재건축합니다라는 그 팜플렛 같은 거 보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PC 아파트는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한 거예요. 이런 공법은 대부분 무슨 공법? 물을 많이 섞지 않는 건식 공법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PC 아파트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과 4번이 되는 건데 드물어요. 우리나라 PC 아파트 많지 않거든요. 그럼 주로 몇 번이 답이 돼? 1번과 4번이 되겠죠. 1번과 4번. 그러면 시공 방법에 의한 분류부터 하나부터 알아볼까요? 자, 습식 구조다 그래서 뭐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물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물을 사용한다. 벽돌 시공시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가 뭐라고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 물을 사용했죠. 그래서 현재 현장 사진 모습 제가 이렇게 강의 중간중간에 현장 사진 모습을 보여드려요. 이 벽돌 쌓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벽돌 사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 붙인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이 들어가니까 습식 구조에 속한다. 무슨 구조? 습식 구조에 속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건식 구조가 나오죠. 건식 구조 아까 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목조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는 공장 생산으로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구조를 말하고 현장식 구조는 현장에서 부재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현장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부하다 보면 생각해요. 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죠? 하지만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부터는 잠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